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부터 떨어지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 전, 10일 전부터 제가 찍었던 날짜가 2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밤 12시부터 24시간 기준이 사실 2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기점이 사실상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 7, 8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그날이 바로 이제 곧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때고, 내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 그리고 3일이 되지 않는 시점이 사실상 암호화폐 전반에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제가 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하게 반등 장세가 오면서 추세 전환이 있는 게 7월 2일 날 3일이 넘지 않는 기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하방 세기형이 패턴이 완성되는 지점이 사실은 2일에서 3일 전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달러 기준에서는 1,500달러를 깨지 않는 상태, 그래서 1,600달러에서 공방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불안해 하시거나 현금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밤잠을 못 자고 눈이 벌게 가지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홀딩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너는 떨어졌다고 해도, 정고 대비 떨어졌다고 해도 분명히 수익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홀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좀 약간 긴가민가 할 때는 제가 차티스트들, 다른 이게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보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미 셋업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믿고 그대로 제가 행하는 거일 뿐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진리카도 지금 차트적 관점에서 이번 장세가 바로 이번 조정 장세가 바로 끝나면 거대한 펌핑을 이룰 확률이 되게 높다. 진리카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자, 모든 차트가 다 마찬가지.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XRP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장세에서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495원, 490원까지 빠질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에서도 이게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등 장세가 오면 530원? 550원까지는 아마 금방 치고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고, 큐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일을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강한 반등세가 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600원? 10% 정도, 그 정도는 아마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냐 하면, 현금화에서 뒤로 빠져있는 개미들 있죠. 손절하거나. 그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분명히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체 차트가 다 하락 세기형 패턴이잖아요. 거의 급격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급격한 하락은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네오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면은, 자, 3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 3일,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을 넘어가지 않는 시점까지 분명히 반등 장세가 오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2,8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갈지 아니면 어떻게 슬금슬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급격하게 빠졌다. 차트상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거의 다 아마 마찬가지 비슷비슷할 거예요. 진짜 스캔 코인 빼고는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개인들을 사실 되게 패닉하게 만드는 거야. 고점에 물린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이득을 본 사람이건, 내 지금 로그인을 해서 계좌를 까보면 원화는 계속 줄고 있고 짜증나죠. 근데 저는 로그인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그인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매도 그렇게 자주 안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 방식이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4년 반을 있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뿐이야. 그리고 제가 펌핑 코인을 급작스럽게 간간히 말씀드렸을 때 그게 제가 펌핑을 유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펌핑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익절을 하면 그때마다 수익을 취하실 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캐시라든가 스라티스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에 스팀코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득을 보면 홀딩하는 관점이 이제 저점에 들어갔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저만의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철골 구조 위에서 균형을 못 잡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멘붕인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이거 괜히 투자했나? 내가 이거 괜시리 투자해가지고 돈 다 까먹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도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유튜버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헤매면서 막 다녀봐야 결국에는 까지는 건 내 계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믿어야 할 거는 어느 누구도 아니야. 하다못해 저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도 아니고 뭐 신의 두뇌 그분도 아니고 도리도리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거지. 구봉님도 아니고 세시봉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는 내 계좌를 지키고 내 자산을 지키는 거는 결국에 내 확신이 있는 어떤 공부량이 됐을 때 결국엔 그게 받쳐줬을 때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홀딩할 수 있는 관점. 나중에 익절할 때도 내가 목표한 매매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펀더멘탈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나, 확신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코인에 관해서 모르면 남의 말 듣고 샀다가 괜히 물리면 짜증나죠. 그게 뭐 1000에서 200이까지도 짜증날 텐데 300이까지면 얼마나 더 짜증날까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멘탈이 나가서 뇌가 터질 지경인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며칠 밤을 계속 잠을 못 자고. 왜냐면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있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시장이 훈풍같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주식시장하고 되게 많이 틀려, 성질 자체가. 그리고 차트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에는 차트를 보고 100% 맞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차트에다가 함정을 걸어놔. 그게 얘네들이 항상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야. 제가 아는 고수도 그 사람도 저점이 1년에 한 몇 번 매매 안 해. 근데 저점이 진짜 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샀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난리칠 때 있죠. 뭐만 오른다, 뭐가 뭐 기축이다 이럴 때 그때 딱 매도해버려. 인간 지표를 보고.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 지표가 나오지도 않았고 공포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동매매 하기보다 조금 까지더라도 오늘 내일 밤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홀딩하는 전략이 낫다. 근데 특히나 이제 내일 가서는 더 불안한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자, 알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알트코인이 오른 적도 없어. 되게 짜증나. 비트코인에 패닉당해, 뭐 이런저런 제도에 계속 밀려서 패닉당해, 번 것도 없어. 짜증나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계속 후회하는 어떤 그런 나날만 계속 지나는데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어. 근데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뉴스도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뉴스들이 나와. 알트코인들 다 사라진다. 알트코인들 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한 3, 4년 전에도 계속 그 뉴스가 번복해서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를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얼마 전에 알트코인 또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가뜩이나 가격이 안 좋을 때. 그들이 그럴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네미라든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뭐 그리고 리플코인, 뭐 메이커나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이제 사달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사람에 따라 이제 견해가 틀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안고 이 바닥에 뛰어드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손해를 안 보고 내가 투자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개인의 착각이고 욕심이야. 그런 건 없어. 주식보다 더 심해. 어떻게 보면 이게 선물 옵션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라는 거죠. 1억 낸 사람이 단 2달 만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코인. 자, 그래서 어쨌건 보면은
다 패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트 추진이 나갈 것 같이 하다가 못 나가고 지금 계속해서 지리하게 바닥권에 계속 현재 상황이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마음속은 그래. 누구나 가다. 나 리플 코인 500원에 샀어. 나 이거 10,000원에 팔 거야. 근데 10,000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520원에 내가 산 리플 코인이 360원대 사라고 누군가가 그랬었는데 그때 안 사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심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코인이 오르면 또 덤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코인이 막 올랐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덤비는 거야. 그때 오히려 오르면은 덤비고 내리면은 또 그걸 손절하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내 자신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점일 때 누구나가 다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차트적 관점에서 저점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고점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익절하는 게 그게 가장 알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고 있었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520원에 산 리플 코인이 490원 되고 예를 들어서 485원까지 떨어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패닉하는 거지. 패닉하고 손절해버리는 거지. 차라리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코인 개수는 분명히 지켜. 근데 485원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이면은 또 금방 510원까지 520원까지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지. 이 지금 금은보화를 막 던지는 꿈을 꾸지만 10사람 중에 10명이 다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 확률상 봤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끝까지 멘탈을 지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리플을 10,000원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00원에 파세요. 목적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킥코인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그대로 여기 이 사진에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지금 현재 장세가 떨어지고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자, 3단 뛰기를 하려면 뒤로 도움 닫기를 해야 돼. 지금 관점이. 활을 쏠려면 활 시위를 뒤로 당겨야 돼. 새총을 쏠려면 고무줄을 뒤로 당겨야 돼. 그런 이치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로켓을 쏘기 위해서 연료 주입을 끝냈고 로켓 런치어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불을 붙이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어쩌면 카운트다운에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거를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야. 자, 로켓 런처에서 로켓가 발사돼서 7월 장세, 8월 장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뿐만 아니야. 해외에서 제가 여태까지 팔로잉했었던 네임드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차트적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고 제가 보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니까 제 사진을 보고 그거를 싹 이제 막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자료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좀 약간 변형을 하기 시작했지. 방법 자체를. 예.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지금 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야. 보면은 비트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골드 실버 보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25달러까지 빠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15%까지 빠졌었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오긴 했어. 금 가격은. 그래도 1,400달러가 깨졌어. 1,393달러야. 그러니까 은 가격도 15달러 37센트야. 근데 아직도 이게 은행관에서 JP모건에서 뭐 10년 전부터 매집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을 몇십 킬로, 막 몇백 킬로, 막 이렇게 사서 모았었어요. 네. 근데 다 내다 팔았지, 손해보고. 그러니까 금은 마이너스 20인데 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30%는 줘야 될걸요? 까서 줘야 될걸요? 수수료를? 은이라는 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시라는 거지. 투자도 알고 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미중 무역 갈등이, 미중 분쟁이 잠정적으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 종합적으로 그냥 미온적이야. 확실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은 대중들을 갖고 놀았을 뿐이야. 주식하는 사람들 뒤통수 친 거고 결국에는 뭐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뒤통수 맞은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원화가 휴지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장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동차가 못 가. 여기 보면은 오른쪽 뒷타이어가 보면은 빵꾸가 나니까 거기다가
스케이트보드를 달아가지고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시 방편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웨이 제재하는 거 유예 기간을 둔 게 5월 20일 날인데 거기서부터 30일을 뒀어요. 90일의 유예 기간을 뒀어. 그렇게 따졌을 때 8월 20일을 넘지 않는 구간이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시점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8월 달이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점검하는 데고 9월 달, 10월 말이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완전히 100%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이 비트코인 승인에 관해서 이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림을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시점이 거기라고 봤을 때는 알트코인한테 여유 있는 어떤 그런 장세를 주기에 7월달하고 8월달 중순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까지가 그래서 제가 보는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차트적인 관점 말고도. 그걸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자동차에다가 오른쪽 뒷바퀴에다가 스케이트보드 그걸 얹어놓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 이 바지가 잘 뜯어지잖아. 한번 뜯어지면은 어머니가 꿰매줘도 다시 잘못 앉으면 이렇게 부두둑 터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거를 세력들은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장세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결국엔 이렇게 슬금슬금 하반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미온적인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가서 4분기 정도 가서 미국에서 영장 완화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막 여러 가지 어떤 뭐 현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 장세 랠리를 펼치겠죠. 내년 초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폼페이오 곧바로 협상 준비, 북협상팀이 베일에 가려졌다. 자, 7월 1일 날 오후 9시 2분에 나온 뉴스예요. 자, G20가 끝난 이후에 남북미 협상이 어저께 판문점에서 끝난 이후에 곧바로 이런 일이 지금 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통일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제 영상에서 바로 1년 전에 제가 7월 달인가 6월 29일 날인가 6월 28일 날인가 그때서부터 방송을 첫 번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이거였어요.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1대1로라는 거랑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2030년까지. 그게 제가 주장했었던 베이스가 깔려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에 관해서. 근데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에 관한 거는 사실상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미온적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도 볼 수 있지. 한편으로는. 근데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제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거에 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뻥을 치나 아닌가 제 영상을 작년 1년 거부터 365일 전 거부터 쭉 한번 제목이나 영상 제목이나 쭉 한번 뒤져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나.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말 바꾸기를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자 이거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사실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본이 상식 반환은 좋지 깊은 유감이다. WTO 제소 검토하겠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나선 정부. 자, WTO 지금 보시면은 G20가 끝난 이후 딱 하루나 이틀 딱 지나니까 갑자기 일본이 핵심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에 관해서 지금 제공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일본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걸 왜 할까? 그래서 일본이 한국 겨냥한 수출 제한이지만 반도체 코리아 멈출 땐 미일도 타격, 장기화된 국제무역 분쟁 가능성. 근데 이게 일본의 단독적인 행동이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왜? G20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 G20가 끝난 이후에 남북미 회담이 곧바로 이뤄졌었거든. 근데 그거는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측면에서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해서는. 자, 근데 제가 전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한국 제소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근데 결국에는 WTO에서 보면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한테 승소 내줬어. 한국 손을 들어주고 일본이란 나라가 유감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었죠. 아베 총리가.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꼬집은 중매체, 미국서 배워 한국 제재 비난.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와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편들어주는 척해. 그리고 일본은 막 디스해. 갑자기. 근데 그 이면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에서 베일에 쌓여진 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딱 해낸 게 있어. 발견한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마지막에 위에다가 무슨 액체를 뿌려가지고 코팅막을 씌워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그리고 그 부품이 그게 그 재료가 되게 중요한 마무리 재료인데 그거의 그 생산이 전 세계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일본이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만 갖고 이걸 그랬을까?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를 한국이 생산량이 되게 압도적으로 1위고 한국에서 수출도 되게 많이 하는데 2위, 3위로 지금 쫓아오는 국가가 어디예요? 2위로 쫓아오는 데가 어딜까? 어딜까요? 우리 옆 나라야. 중국이란 나라 아니에요.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어요? 중국이란 나라에 유리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이 일본에서 갑자기 이뤘을 때 왜 갑자기 일본에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한국한테는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일본 쪽에 살짝 우회적으로 플러스적인 요인을 주는 거야. 왜? 일본을 제재했었다. 미국에서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8월 20일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중국이란 나라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핵심 부품 소재에 관해서 공급량을 차단해. 그러면 결국에는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떠나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특히나 IT 업계는 하루하루가 틀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들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이제 장세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홀딩한 게 항상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2보 후퇴 3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거를 항상 꿈꾸면서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활시위를 당기기 위한 하나의 뒷걸음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고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요. 다 이제 포지션이 다 틀리잖아. 매수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자, 중요한 날이 내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크고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